그게 사실 민원이라는 게 진짜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민원 넣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가 민원 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주택가 안에 있는 건물들 조심하세요 진짜. 내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꼬마 빌딩 투자는 그만해야겠다. 형 오늘 꼬마 빌딩 관련해가지고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해서 제가 꼬마 빌딩 뭐 할 말이 많은 건 아니고 사실 꼬마 빌딩의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내리는 정의는 대지가 50평 미만, 상업지 이러면 안 되고 상업지면 막 엄청 높이 올릴 수 있으니까 50평 미만인데 2종 주거지역, 많게는 3종 정도 되는 걸 꼬마 빌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대지가 48평이라고 치자. 보통 2종 주거지역이면 용적률 199%까지 있을 수 있어요. 200% 미만이니까. 네. 아무리 많이 지어봤자 4층에서 5층이에요. 5층은 좀 쉽지 않고 4층까지. 그리고 4층으로 지어서 연면적이 얼마냐면 48 곱하기 2 하면 되잖아요. 200%. 네. 그러면 96평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지하까지 파더라도 꼬마 빌딩에다 지하 2, 3층까지 파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많이 파봤자 지하 1층이고 그러면 연면적 한 뭐 100몇십 평, 120평, 정말 2층까지 파면 140평 이렇게 나오는데 그런 걸 꼬마 빌딩이라고 하죠. 저도 이제 건물에 관심이 있어서 제가 이제 유튜브에다가 뭐 계약했습니다라고 잠깐 올리다가 요즘에 안 올려요. 일부러 안 올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괜히 이제 올렸다가 어그로만 끌고 욕만 직사게 먹고 그럴까봐 안 올려요. 사실 저 올리진 않는데 어쨌든 뭐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그래도 이 정도는 좀 고려를 더 해봐라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시행착오를 겪어가는 중이고 자산의 일부분을 꼬마 빌딩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느낀 점을 얘기를 하자면 되게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는데 딱 하나만 얘기할게요. 오늘은 포인트 하나는 일정이 생각보다 되게 길어져요. 저는 다 신축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리모델링이 아니고 성수동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같이 샀어요. 여러 명이 이제 같이 했는데 5명이 같이 샀어요. 5명이 같이 샀고 논현동 같은 경우는 제가 80% 지분을 넣고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서교동에 있는 건 100% 저희 쪽에서 계약을 했고 서교동 거는 꼬마 빌딩이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서교동은 대지만 240평이고 연면적이 1000평이 넘어가는 건물이니까 중형 이상의 빌딩이죠. 1000평 이상 넘어가면 규제가 엄청 많아. 또 꼬마 빌딩은 완전 다르더라고. 꼬마 빌딩은 규제가 거의 없어. 뭐 허가도 아니야. 그냥 뭐 이제 신고만 하면 되고 불토시민과 또 되게 간단하고 막 이런데 연면적 1000평이 넘어가면 별별 걸 다 해야 돼. 비용이 급상승해.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도 비용들이 너무 많이 튀어나오고 있어서 이걸 안 해본 사람들은 모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포에 산 빌딩은 나중에 이제 준공이 될 때쯤에 총정리를 할 거예요. 지금 조금 찍고 있는데 이거를 위해서 건물 벤치마킹 다니는 것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설계하고 규제가 어떤 게 있었고 이 규제들을 빨리 이제 넘어가기 위해서 어떤 거를 해야 했고 그런 것들은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할 생각이고요. 근데 그건 피해 가시는 방법은 없어요. 다 해야 돼요. 요즘에는 서울의 핵심 지역에 대로변에 막 이런 데다가 빌딩을 크게 지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규제들이 있어요. 친환경 모두 해야 되고 무슨 뭐 설비도 뭘 달아야 되고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 중개인들도 투자를 해보신 분도 있고 안 해보신 분도 있지만 투자를 안 해보신 중개인이 하는 말은 되게 축소해서 얘기하는 걸 거예요. 투자를 해본 중개인들은 자기가 직접 신축까지만 해본 사람들은 그 변수들을 다 많이 안단 말이야. 고객님 이거를 하시면 요 정도 기간이 들 것 같고요. 요런 규제들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데 99.9%는 안 해봤을 거예요. 말은 무슨 몇 개월이면 신축하고 이거 하고 건축사업 제가 안 해면 소개해드릴게만 하는데 진짜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려요. 일부러 속이려고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안 해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전문성은 중개인한테 기대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제가 느낀 거는 꼬마 빌딩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심플할 줄 알았는데 지하를 파게 되니까 굴토심의를 또 들어가야 되고 굴토심의 전에 시공사를 또 선정을 해야 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었고 건물이 너무 작다 보니까 진짜 내가 무슨 아파트 막 1000세대 공급할 거야 이러면 다 1군 건설사들이 붙을 거고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오피스텔이라든가 큰 거 지으면 이제 중견 건설사들이 붙는단 말이야. 중견 건설사 이상 붙으면 그래도 이런 어떤 것들이 전문성 있게 가는데 보통 꼬마 빌딩은 대부분 진짜 영세한 시공사들이에요. 진짜 영세하다기보다는 되게 작아요. 그 작은 거에서 옥석을 가려야 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은 건설회사인데 진짜 사무실 안에 딸랑이 있고 다 외주잖아. 어차피 시공이라는 건 다 외주예요. 중간에 막 부도 내는 경우도 되게 많고 잃을 거 없어 배째 나 유치권 행사할 거야 이런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게 아니더라도 정말 전문성이 너무나 결여돼 있어서 계약서 검토하는 데만 막 한 달 이상 막 걸리고 근데 건물주 입장에서는 이자가 나가잖아. 대출을 땡겼으면 이자가 나갈 거고 대출을 덜 땡겼으면 기회비용이 그냥 나간단 말이야. 한 달만 빨리 지어도 임대료 얼마 받는데 그랬을 때 이런 것들 어떻게 슬기롭게 해나갈 수 있을까. 사실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정말 발품을 처음부터 많이 파는 수밖에 없고 여기서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에요. 이렇게 하세요는 없어요. 발품 파는 거에 따라 다르고 얼마나 어떤 네트워크가 있냐에 따라 다른데 그런 것보다는 작은 플랜이나 어떤 그런 걸 짜실 때 중개인이나 어떤 이런 데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걸립니다. 진짜로 생각보다 오래 걸려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논현동 건물 같은 거 철거가 다 끝났어요. 지금 시공사 선정 중에 있고요. 시공사 미팅을 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래는 이제 임차인들이 나가게 되면 이걸 철거하고 한 몇 개월 안에 해야지 했는데 계획은 3개월이었거든요. 3, 4개월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8개월째 하고 있어요. 철거도 오래 걸려요. 그리고 민원도 많이 들어와요. 철거할 때 민원 엄청 들어오고 그게 사실 민원이라는 게 진짜 내가
불편하고 힘들어서 밀어넣는 게 아니라 돈을 벌어가 밀어넣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특히 주택가 안에 있는 건물들 조심하세요, 진짜. 차라리 대로변이나 주변에 상업지가 많은 상업지인 건물들은 다 이제 옆 건물이잖아. 옆에 건물 임차인들이 밀어넣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가 사실 많진 않아. 임차인들 저녁 되면 집에 다 가잖아, 다 퇴근하고. 그렇죠. 근데 주택은 하루 종일 있잖아. 다세대 빌라나 이런 게 좀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거래가 되게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 보통 이제 이런 빌라 밀집 지역이 다 이종주거 지역 이렇고 강남도 되게 많고 그런 지역은 강북도 많고 이런데 그런 데를 많이 산단 말이에요. 그런 데 사서 개발을 하죠. 근데 개발 기간이 생각보다 되게 오래 걸려요. 여러 가지 변수가 너무 많아요. 주변에서 민원 넣기 시작하면 또 일주 딜레이 되고 2주 딜레이 되고 또 뭐 하라 그러고 구청에서 나오고 이런 게 굉장히 귀찮아요. 그래서 사업에서 바쁘신 분들이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리인을 두고 맡기기에는 너무 규모가 작아. 도자기해봐야 40평짜리 땅덩어리에 코딱지만한 건물 하나 하는데 그걸 뭘 그런 걸 해. 그럼 수익이 안 나와. 내가 이걸 하면서 느낀 게 이제 꼬마빌딩 투자는 그만해야겠다. 노동을 들이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효율이 높지 않아요. 차라리 좀 규모가 좀 있는 건물을 하는 게 시간 대비 효용도 많이 나오고 건설사 붙는 것도 그렇고 조금 더 이제 좋은 데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요인인 것 같고 꼬마빌딩을 하든 뭐라든 간에 생각보다 CL이나 이런 것들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도 넉넉하게 더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부동산 컨설팅 좀 받으실 때 실제 투자해준 분한테 받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자기가 신축을 올려보거나 이렇게 해보신 분이 아니면 알 수가 없겠더라고. 이거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고 이자 비용만 계산을 해봐도 300억짜리 건물이다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6천이 넘게 나가 7천만 원 이렇게 나가. 7천만 원. 그러면 두 달만 딜레이 돼서 1억 4천이 나가는 거야.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준비가 잘 되면 몇 달은 더 줄일 수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경험 있는 분들한테 좀 의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금 계획을 잡을 때 6개월 공사 끝날 거야. 이때부터 임대를 받아야지. 이렇게 잡으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막 실제 디테일한 사항도 있잖아요. 어떤 규제가 있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다 몸으로 부딪혀야 돼. 이건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예민한 부분들도 있고 구마다 달라요. 강남구가 다르고 마포구가 다르고 구마다 다 달라요. 이게 구마다 이게 조례가 또 다르더라고. 꼼꼼하게 또 이런 것도 체크를 해야 되는구나. 근데 사실은 이제 건물을 사고 팔 때 이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발품 팔아서 알아보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임차인들 관련해서인데 계약 기간이 끝나도 10년이 끝나서 그러면 바로 나가겠네? 나는 여기다 건물 지어야지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들이 그냥 안 나가요. 저도 그냥 계약 기간 10년 끝났으니까 나가겠네 생각을 했는데 안 나가요. 솔직히 이제 제 입장에서는 신축을 하려고 이걸 산 거지 4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에 1층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 임대료 얼마 받아요. 그리고 옛날에 계약을 해서 임대료도 말도 안 되게 주변의 시세보다 한 4분의 1이 계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 생각하고 이제 산 건데 안 나가시더라고요. 나가달라 부탁을 해도 안 나가고 아무래도 안 나가고 내용 증명 보내도 안 나가고 근데 결국은 이제 법적으로 가면 본인이 불리하다라는 걸 아니까 임차인도 협의가 들어왔어요. 나 나갈 테니 얼마 줘. 근데 사실은 이거를 임대인이 줘야 되는 거냐 법적으로 줘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이미 임대기간 끝났고 10년 끝났고 오히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원상복구를 하고 나가라. 원상복구 의무가 있으니까 계약서에 하고 나가라 라고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버티면 소송 뭐 이렇게 길어지잖아요. 그럼 결국 나중에 이제 소송 가면 서로 머리가 아프니 협의를 보자 이렇게 와가지고 결국 안 줘도 돼야 될 돈이 나가게 돼요. 소송보단 나으니까. 소송 가면 또 변호사 비용 들고 시간 끌고 그러면 또 신축이 늦어지고 거기서 오늘 임대료 로스가 또 있고 또 뭐가 있냐면 소송에 가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건물 신축을 6개월만 빨리 올려서 받으면 한 달에 2천씩 임대료를 받을 수 있으면 6개월은 1억 2천이 로스가 있잖아요. 근데 법원에서 이거 인정을 안 해줘요. 법원에서는 이 사람한테 받고 있는 임대료만 인정을 해줘요. 이 사람한테 받고 있는 거 100만 원이야 예를 들어서 600만 원 받고 그걸 청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거를 소송을 하겠냐고. 적당히 합의를 보자 이래서 이제 돈 주고 내보내는 이게 거의 일반적인 것 같아요. 내가 주변한테 물어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나이스하게 끝난 경우래. 이상한 사람들 만나면 뭐 들어놓고 뭐 난리도 아니래. 그럼 진짜 머리 아프다 그러더라고.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형 말씀대로 이런 모든 게 뭐 임차든 아까 막 민원이든 이게 예측 가능한 범위가 아닌 것 같아요. 예측 가능한 범위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 기간 같은 경우 좀 더 러프하게 좀 더 기간을 두고 추가 비용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을 체크를 해가지고 건물을 사기 전에 그 임차인들을 미리 만나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그리고 매도자 명도라는 게 있어요. 파는 사람이 명도하는 거. 그럼 가격이 좀 올라가지. 내가 매도자 명도 조건으로 살게 했을 때 매도자가 명도해줄게 라고 하면 돈을 더 달라 그래요. 명도 비용을 얼마 드니 돈을 더 달라. 그 비용이 얼마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돼. 실제로 내가 내는 비용이 좀 적을 수는 있겠지만 이 사람이 노동이 또 들어가니까 근데 대략 가늠해 볼 수는 있지. 이 사람들이 얼마 달라고 하는지. 보통 처음엔 그래요. 뭐 1억 주세요. 나 1억 안 주면 안 나가 이러다가 결국 협의를 보면 1천만 원 주고 이렇게 나가는데 던지는 건 좀 크고 이제 자유를 보죠. 평수랑 이제 장사가 어느 정도 잘 되느냐에 따라서 최근엔 사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임차인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나가는 건물들이 되게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어쨌든 그건 논외로 건물을 사는 입장에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체크를 안 하면 어쨌든 그렇잖아요. 투자라는 거는 들어가는 원가 대비 얼마가 남느냐잖아요. 자꾸 원가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지잖아. 그러면 투자 메리트가 없으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예측하지 못하는데 자꾸 원가가 늘어나게 되면 투자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체크를 하자. 이것만
말고도 할 일이 너무 많아. 건물에 음. 대해서는 진짜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예민한 부분들이 너무 많고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기는 싫으니까 그렇지. 나중에 진짜 끝나면 음. 다 정리해가지고 한번 더 이렇게 컨텐츠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